자, 다음 사례는 뭐 좀 그 세금 관련 소송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지 이거를 문의를 받았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거 볼 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이제 운도 보고 사주로도 감명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런 세금 관련 소송이나 특히 그러니까 뭘 핵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가 이건 건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은퇴한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오너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들 딸들한테 이렇게 다 물려주고 뭐 대표이사직도 물려주고 이렇게 물러나 있는 상태. 그런데도 현실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지배력은 있는 상태인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명성을 정해야 되니까. 지금 거의 지금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아들이 모든 실권이나 전반적인 거를 다 좌우지하고 그 아버지는 그냥 완전히 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면 아들 본명성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실력 행사라든지 이런 걸 봐서 대표이사직은 아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버지가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 본명성으로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스타트 시점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고민을 하다가 나이가 좀 꽤 됐어요. 몇 년 전 얘기지만 됐고 이 경진생 걸로 봤어요. 경진생 거로. 그럼 경진생이면 이게 이제 그 본명성이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그렇죠? 본명성이 6이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그때 법인세가 한 12억, 실제로는 한 12억 한 뭐 6천 뭐 이렇게 이렇게 내죠. 세금을 냈는데 이게 추징이 나온 거예요. 추징이 나와서 이거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세무사를 통해서 소를 제기를 해놓은 거였지.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면적인 상황이 있었냐면 이 기업은 경상도 쪽, 경남에 있는 거였고 이 세금 관련 소를 대행을 했던 거는 대행한 세무사는 그 강남에 역삼동에 있었던 세무사에 있었어요. 근데 이 경진생하고 이 세무사 대행했던 세무사하고는 오랜 동안 동문회나 이런 쪽에서 선후배 사이로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관련이 있었고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 쪽으로 해서 소를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옮겨가지고 처음에는 이 동부 지원 쪽에 했다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 쪽으로 이거를 소를 끌고 온 거였죠. 끌고 온 거였고 여기에 그 관련을 했던 이걸 이제 관할을 끌고 와가지고 실제 이제 그 강남 세무서 또 그 주변에 연관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배경을 만든 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세무대학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에 현직에 있던 그 세무서장이나
또 아니면 바로 전직이나 그러니까 링크를 한 거예요. 본인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협업을 한 건데, 흔히 말하는 그 정관예우 이런 거를 좀 노려가지고 원래는 저 지방 건데 이거를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다 이렇게 그 할 수 있게끔 이래서 거기다 이거는 이제 100% 이긴다 이런 쪽으로 하고 저한테 물어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뭐 동기가 하고 있고 뭐 바로 전직에 있었던 사람이 현 관할 쪽의 일을 맡아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12억 원 관련 세금 관련 소송이 이게 이제 언제였습니까? 9월 11일인데 24일이면 한 2주 아니 1주? 2주? 2주 정도 되죠, 그렇죠? 2주 뒤에 판가름이 나는 거였잖아요. 바로 좀 임박해서 물어본 거였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나는데 이길 수 있겠는지, 이길 수 있겠는지. 그래서 세금이 부관이 아니라 부과된 법인은 자녀들 명의로 아니 아들, 딸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배분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인 소유주는 경진생했어요. 경진생했고 먼저 이렇게 그 소송 관련 상수니까 이게 이제 법원 관련해서 크게 보면 상급기관이니까 이제 6을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따지는 거니까 이제 9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재판이니까 그렇죠?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상수를 9로 보는 게 맞죠. 9로 이럴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상수를 먼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로. 그래서 먼저 소송 관련 상수는 시시비비를 가려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므로 관련 상수를 9로 삼는다. 9로. 그래서 해석했던 방식은 전 시간에 봤던 거랑 동일하게 내지는 유사하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게 소송에 관련된 문제고 그 집중적으로 보고 살펴야 되는 거는 이궁의 동태나 그리고 구의 동태 그리고 본명성 6의 동태 그렇죠? 이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를 위주로 해석하고 본명성과의 연관관계를 부수적으로 참고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정사일 무신시반이었습니다. 정사일 무신시반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뒤에 제가 뭐 다 이렇게 그 해석을 좀 해놨습니다만 이게 이제 일사이고 음둔기간이죠. 사신이고 그리고 대충은 7과 7의 대충인 거고 그렇죠? 7과 7의 대충인 거고 그리고 이궁을 살펴보면 이궁에는 8하고 5가 들어있죠, 그렇죠? 8하고 5가 들어있고 뭔가 이건 어려움을 거래한다도 되는 거고 이 6 때문에 1이 들어간 거니까 국가에서 그렇죠? 국가 관련 이건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금 관련 이런 그 이슈를 늘고 줄이고 뭐 이런 이거 거래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어려움을 거래하고 있다, 그냥 어려움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연좌법이잖아요, 그렇죠? 연좌법으로 보면 그 어려움이 뭐냐면 국가 어려움인 거예요, 그렇죠? 국가 윗자리 하늘이고 그러니까 관공서니까 관공서 국가에서 부과한 그러한 어려움을 그 같이 이렇게 좀 그 거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7과 7의 대충이니까 돈으로 연결되는 거지.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세금을 감면을 받을 거냐? 이렇게 뭐 다 내야 되는 거냐? 이런 상황으로
아니 이건 상상력이 필요하다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있는 걸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하시면 돼요. 추상적인 거 가지고 또 현실적인 거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제 그 보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가는 거니까 소송까지 가는 거니까 이 지금 이궁의 재판궁의 소송궁의 상황은 어쨌든 묵어 있는 거죠. 오래된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궁에 있는 거를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원래 있는 구성 숫자를 해석할 때는 10안에서 1반으로, 1반에서 10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만 있는 거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걸 먼저 해석을 해도 되고 이걸 먼저 해석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오는 묵은 거, 오래된 거 이런 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문제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구하고 남아 있는 이제 유괴 동태를 보면 이제 자 소송은 그렇죠? 소송은 구잖아요, 그렇죠? 소송은 국가와 함께 국가의 영향력 때문에 정부에서 부과한 어떤 책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맞죠? 그대로 해석이 되잖아요. 소송은 그냥 해석이 안 되면 소송은 국가 때문에 아니면 소송은 국세청 때문에 어렵다.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 여기도 감궁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인데 암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지금 감궁에 떨어져 있는데 육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일을 보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소송 하나를 보면 소송은 그렇죠? 소송은 이렇게 이게 삼은 시작하고 뭐 움직이고 출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소송은 시작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고 이게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조금 그 대표이사를 장남이 하고 있었는데 장남이 다 대처를 좀 잘못했어요. 여기까지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소명하고 뭐 이러는 거를 좀 잘못했어. 그러니까 소송은 장남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 다 들으면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소송은 지금 장남이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안 물어도 될 세금인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궁에 있는 상황도 썩 깔끔하지 않고 그렇죠? 깔끔하지 않고 이 소송 자체도 지금 재판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그러면서도 본명성 6이 이럴 때는 세무서, 국가, 정부 이런 숫자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10안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10안에서는 특별하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본명성 6은 이게 이제 이 돈에 대한 움직임, 시작 뭐 이런 거니까 하여튼 돈에 지금 어떤 입출입을 좀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부과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에서는 본명성 6은 세금 때문에, 소송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본명성 6이 관여하는 것도 세금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고, 소송도 지금 국가가 부과한 그런 책무, 이런 어떤 압력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이거 보고 소송 어렵겠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주 뒤에 나올 얘기지만 거기는 코웃음을 쳤지. 뭔 소리냐. 지금 뭐 거기 지방에 있는 거 끌어다가 정관예우에서 자기 동기들을 현직, 전직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넣는데 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좀 어렵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는 그런데 이게 뭐였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관련 상수에 물론 이궁에 간 거는 아니지만 관련 상수에 시반하고 일반에서 삼합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재판은 지금 요번에 있는 이게 지금 24일 날 11일인데 24일 날 벌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어렵지만 해결책이나 구제책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다. 있는데 그래도 12억 전체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구제책이 있더라도 재심을 올라간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있더라도 다 이렇게 그 탕감받기는 세금을 안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뒤에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뒤에다가.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의료라고 병술일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던 거는 자 이게 이제 요거를 지나고 나서 제가 요거를 지금 교재를 만든 거였기 때문에 중궁의 일사는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 조정에 관련한 문제이므로 거래가 그렇죠? 거래가 어려움과 함께 거래가 어려움과 함께 사면초가에 처했다.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대충은 시반강궁의 화살에 관여한 7과 이 곤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의 문제, 재산 손실에 대한 문제 이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시반 해석 순서에 따라서 시반의 구를 주어로 동의하는 숫자를 목적어, 보호 또 이거는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를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궁을 서술어로 해석을 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보면 소송은 본명성 6과 함께 근데 이 본명성 6도 되지만 이거는 국세청도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과 함께 세금 관련 소송이니까 함께 어디에 있다? 감궁이니까 함정에 빠져 있다. 곤경에 처해 있다. 그대로 해석이 되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모여 있는 모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본명성 6이 이궁의 5항으로부터 암감을 맡고 있고 궁 또한 깨져 있으므로 잔여, 그러니까 1이 들어있잖아요. 1이 들어있고 중궁에 1 들어있고 6암 들어있고 5항 들어있으니까 자녀의 어떤 고집이나 판단착오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아까 3을 장남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집, 판단착오로 인해서 6은 소송 문제로 감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요거로만 해석을 해도 되고 요거는 이면 상황. 우리가 외사문, 내사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면 상황을 부연해서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드러난 상황은 그 국에 있는 거를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이면 상황을 보려면 연좌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의 노력, 곤궁에 1이 있고 노력, 진궁에 2가 있고 그러면서 손궁에 3암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암은 결국은 손궁까지도 체를 이렇게 암검으로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소송 문제가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좀 좌절이 되는 그런 형국인데 요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소송은 희망이 없다. 아니면 소송은 장남의 미스테이크로 인해서 거래가 중단된다. 끊어진다. 그래서 시반에서 일반 간과하고 일반에서 시반 간과를 플러스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토탈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한 문장으로 소송 진행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아까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월일반을 확장해 보면, 일반과 얼반에서 각각 본명성이 감궁에서 암검사를 맡고 있고, 오왕살로 이렇게 심하게 체가 되는 데에서 파괴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소송을 나타내는 관련 상수. 아까 이거 구라 그랬어요. 구가 직접 흉살로 파괴되지 않았고 일시반에서 뭐가 지나갑니까? 공이 삼합선이 지나간다. 삼합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해결책, 구제책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해드렸냐면 이거 그대로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보낸가 완전하게 이기거나 지기보다는 해결은 되는데 뭐랄까 이렇게 조정안이나 중재안이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연결해서 제가 본 거죠.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 해결책. 근데 손실은 좀 있다. 제가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걸 이제 처음 그때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11일 날 그러니까 그 바로 즈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근데 이제 24일 날 심판 결과는 이렇게 심의위원 5대 2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이제 패소가 되면 이런 구제 절차가 뭐가 있냐면 그 뒤에 조세심판원이라는 데에다가 재심 신청을 넣는 구제 절차가 있대요. 재심을 신청하는 이런 구제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심의를 신청하는 그러니까 신청해서 이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한번 판결 난 사안을 받아다가 심의를 하는 기간이 12월에서 2월까지 이 기간 내에 걸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애들 말로 똥줄이 타가지고 자기 수입 맡아가지고 세무사에 관련해서 소송 진행해서 다 100% 될 거라고 왜냐하면 고정 고객인 거죠. 동문회 선배고 그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고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적고 뭐 12억 세금 냈고 뭐 이랬다라고 하면 자기 업에 또 자기 실력에 체면에 막대한 지장력을 초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물었을 때하고는 막 180도 그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한번 뭐 알아는 봐주세요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러고 나서는 뭐 180도의 상황이 바뀌었지.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면 요 날 중에 지금 9월 달에 판결이 났잖아요. 9월 24일 날. 그러면 9월 달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언제였습니까? 12월, 9, 10 지나서 9월, 10월 지나서 12일, 2월 달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요때. 그러면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또 코치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요 12월하고 1월하고 2월이 있는데 어느 달 내는 게 좋겠냐. 이거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이제 심판원 결정 후 최종 결정 과정, 이걸 조정계를 한다 그래요. 조정계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이거를 달을 선택하는 요령은 12월 반하고 2월 반하고 연월 반을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도서사판에 보면 전월 말고 후월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월 구성을 정해가지고 그리지 않아도 금방금방 거의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이 소송상수구나 아니면 이궁의 동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면 되죠. 이궁하고 구의 상태를 살펴가지고 구가 흉살이었고 길신의 영향하에 있는 시기를 그때 하라고.
왜냐하면 1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2월 달에 할 수도 있는데